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살고 있고 곧 부록이 되는 여성이에요. 늘 바쁘다 보니 매번 이 채널에서 위로를 받고 놀라기도 하는 열혈 애청자예요. 오늘 마침 시간이 나는 김에 저도 제 이야기를 한번 써볼까 해요. 저는 어렸을 때 아빠가 안 계셨고 엄마의 뒷바라지를 발판 삼아 공부했어요. 집이 여유 있는 편이 아니었기에 중고등학교 때 아르바이트를 해가면서 공부했어요. 남들은 부모님한테 용돈 받아 학교 다닐 때 전 패스트푸드며 삼겹살집 안 해본 일이 없었죠. 그래도 늘 엄마가 지지해주고 혼자 전전긍긍하며 저를 키워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어렵게 들어간 대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차석으로 졸업했고 전 치과의사가 되었죠. 치과의사가 됐을 때 엄마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셨고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엄마 고생 끝이야.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진짜 호강시켜 줄 테니까 이제 고생 좀 그만해. 알겠지? 옷도 남이 준 거 입지 말고 이거 카드 줄 테니까 엄마 옷 사 입어. 이제 엄마도 즐기면서 살아. 엄마도 즐길만 하잖아. 네가 힘들게 돈을 벌었는데 어떻게 엄마가 맘 편히 돈을 쓰겠어. 넌 고생 끝이야. 그러니까 엄마처럼 살지 말고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여자는 그게 최고야. 너 이제 능력도 되고 치과 의사에 얼마나 이렇게 좋게 지낼 수 있겠어. 아니, 내가 행복해지는 만큼 엄마도 행복해져야 돼. 그러니까 엄마도 즐겨. 우리 이제 힘든 과거는 잊고 즐겁게 지내자. 그렇게 행복만을 다짐했고 페이닥터 6년을 걸쳐 제 병원을 개원했어요. 시내의 조그마한 병원이었지만 입소문이 금방 나서 병원은 개원하자마자 잘 되었고 예전에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힘들게 공부했던 제가 아니었죠. 그러다 우연한 계기로 회사원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매일 일만 하던 저에게 항상 행복만을 안겨주는 남편과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어려서 엄마랑만 단둘이 살았기 때문에 결혼을 빨리 해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로망이 참 많았거든요. 남편은 벌이는 넉넉지 않지만 그래도 다정한 사람이었고 제가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한 남자여서 쉽게 결혼을 결정하게 되었어요. 아이고, 우리 의사 며느리. 우리 진우가 이렇게 의사 며느리 데리고 올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네.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잘했고. 아니 어쩌다 이런 복덩이가 우리 집에 들어왔어? 새아기는 복덩이야, 복덩이.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어머님이 좋게 봐주셔서 저야 감사할 따름이죠. 진우 씨도 이렇게 잘해주고 저야말로 복받은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어머님은 그럼 밀양에 혼자 계시는 거야? 혼자 상경해서 병원 하는 것도 어려웠을 텐데 대단하네. 여자 혼자서. 자수성가의 표본이지. 어머님은 밀양에 계시고 그래도 지혜한테 들어보면 어머님이 젊었을 때 홀로 고생 많이 하셨더라고. 그래서 나도 결혼하면 지혜네 어머님한테 잘해야지. 이렇게 딸을 멋지게 키워주셨으니까 말이야. 나야 그렇게 말해주면 너무 고맙지. 진우 씨가 왜 이렇게 서글서글한가 했더니 어머님을 뵈니 알겠어요. 너무 좋은데요? 그래도 아무리 친정에 잘한다고 해도 시댁에 더 잘해야지. 안 그러니? 시집 왔으면 이 집 식구다 생각하고 뼈를 묻어야 해요. 마지막 말씀이 조금 걸렸지만 그래도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기 때문에 그다지 신경 쓰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렇게 사람이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겠어?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였고, 그날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너무 마음에 드셨는지 결혼을 빨리 하라고 재촉했고, 저 역시 혼자 오랜 타지 생활로 하루라도 빨리 가정을 꾸리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밀양에 계신 엄마도 홍기가 꽉 찬 제가 결혼을 한다고 하니 매우 좋아하셨고, 엄마는 사회의 학력, 스펙보다는 저를 얼마나 사랑해주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분이셨어요. 의사인 저에 비해 평범한 남편이었지만 엄마는 그래도 저를 사랑해준다는 이유로 사이를 각별히 생각하셨는데 저 역시 그 부분은 참 좋았습니다. 남자 능력 볼 거 하나도 없어. 그냥 자기 앞가림 잘하고 저 자식 안 굶기면 되는 거야. 그래도 오서방 보니까 너 정말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서 엄마가 한시름 덜었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이제 우리 딸 시집도 가면 정말 엄만 행복할 거야. 그렇지. 진우 씨 나한테 진짜 잘해. 시어머니도 잘해주시고.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엄마한텐 제일 행복하지? 이참에 엄마도 좀 도시에 올라와서 살면 좋은데. 그래도 친정이 가까워야 내 마음도 편하지. 올라올 생각은 없는 거야? 엄만 여기가 편해. 동네 사람들이랑도 오래됐고. 너희가 한 번씩 내려오면 되지. 나까지 뭐하러 올라가. 혼자 시골에 계시는 게 편치 않았지만 엄마는 이미 적응되어 있는 동네를 벗어나기 힘드시다고 하였고 저희는 결혼 준비에 완전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죠. 아무리 제가 능력이 있었다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에게 좀 무리하게 많은 예단을 바라셨는데 치과 의사가 엄청난 돈을 버는 줄 아셨던 것 같았어요. 결혼을 준비하며 이 부분에서 좀 부딪히게 됐고 본격적으로 어머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사건이었어요. 상냥하신 줄만 알았는데 막상 이런 부분에서는 민낯이 드러나더라고요. 와, 혼수 예단 장난 아니다. 자기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잖아. 엄마가 내가 아무래도 외동 아들이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로망이 좀 있으신가 봐. 그리고 자기 이름으로 된 치과도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엄마가 욕심을 버리지 못한 것 같긴 해. 내가 엄마한테 잘 얘기해 볼게. 이건 아니라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야, 나 그냥 일반 월급쟁이보다 좀 많이 버는 수준이야. 동네 조그마한 병원 하나 하는데 뭘 얼마나 벌겠어. 그러니까 이 예단은 할 수 없을 것 같아. 병원 대출값도 갚아야 하고 우리 아파트 대출도 있잖아. 알지. 내가 봐도 좀 심하긴 하네. 내가 엄마한테 잘 얘기해서 설득할 테니까 자기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남편의 기분이 상하지 않게 좋게 말했고 남편도 본인 엄마가 너무한 것 같다며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잘 얘기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남편이 뭐라고 했길래 어머님은 처음으로 저에게 화를 내시며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 전화 통화를 받고 한동안 너무 어이가 없어서 황당하여 있었고 직원의 호출에 정신을 차릴 수가 있었어요. 나다. 아니, 너 진우한테 뭐라고 했길래 진우가 예단을 빼자고 해? 너 잘 나가는 치과 의사에 억대 연봉 아니니? 이 정도도 못하겠다는 거야? 내 친구들이 써준 목록이고 내 친구들도 다 며느리한테 그렇게 받았다는데 어쩜 그러니 너는? 어머님,
제 형편에 무리가 되니까 말씀드렸던 거고요. 어머님이 제 벌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진 모르겠지만 저 그냥 평범한 회사원보다 조금 더 벌 뿐이지 재벌 아니에요. 어머님이 요구하신 예단은 거의 재벌 수준이고요. 죄송하지만 제 분수에 맞지 않아 못하겠다고 한 거예요. 제 능력껏 해갈 테니까 이러지 마세요. 막말로 아파트도 반반인데 이건 너무하시잖아요. 어머, 얘 좀 봐. 공부 좀 했다고 아주 시어머니 머리 꼭대기에 앉으려고 하네. 너 우리 진우보다 좀 네가 잘 나간다고 그러는 거야? 넌 홀엄마의 단둘이잖아. 애초에 하자가 있었지만 네 학벌, 네 직업 보고 참은 나한테 그게 할 소리야? 네가 치과 의사만 아니었으면 내가 결혼을 허락했을 것 같아? 우리 같은 집 정도 되니까 네 하자 다 커버하면서 허락했던 건데. 하자요? 이런 말은 또 처음 듣네요. 어머님, 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셨으면 그냥 이 결혼 없던 걸로 하죠. 굳이 이런 문제로 얼굴 붉히지 말고요. 끊겠습니다. 애초에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내는 거니 따로 뭘 할 것도 없네요. 그럼 잘 지내시고 안녕히 계세요. 전 전화를 끊어버렸고 황당했지만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날도 바쁘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퇴근길 남편이 어머님께 얘기를 들었는지 쏜살같이 치과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님을 대변하며 저에게 미안하다고 애원했지만 이미 상처받은 마음 치유가 되진 않았죠. 그리곤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가 와서 본인이 실성을 한 것 같다며 사과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미안하다고 하던지. 아무래도 내 결혼 준비로 많이 예민해지셨나 봐. 통화하고 싶다는데 가능할까? 예민? 그건 예민해서 나온 게 아니었어. 엄마랑 나 단둘이 살았다고 대놓고 무시하신 거잖아. 아니야? 그게 어떻게 실수야? 마음속에 계속 그런 마음이 들었으니 나한테 그게 나오신 거겠지. 어쨌든 이 결혼 아닌 것 같아. 미안. 제발 엄마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자. 그래도 전화 통화라도 해보고 싶다고 하시니까 한 번만 받아봐. 어? 전 한사코 싫다고 했지만 남편은 억지로 전화를 걸어 시어머니를 연결시켜 주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거의 울먹이는 소리로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어른이 이렇게 울먹이니 저 또한 따로 할 말은 없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를 받아주었죠. 미안하다. 내가 아까 실성을 했어. 아유,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다. 사실 내가 우울증 약을 먹고 있거든. 가끔 그래서 약 기운 때문에 오락가락해. 그리고 돌아보니 아차 싶었지 뭐니. 너한테 아까 했던 말들 다 진심 아니니까 오해 말고 풀으렴. 응? 오해할 게 있나요? 어머님이 팩트만 말씀해 주신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안 그런가요? 미안해 정말. 그러니까 용서해라. 내가 이렇게 미안하다고 사과하자니. 우리 다 가까워지는 가정이라고 생각하고 잊어보자. 앞으로 내가 너한테 시어머니로서 정말 잘할 거니까 믿어주렴. 알겠지? 너무 미안해. 우리 다음번에 웃는 얼굴로 보자. 결국 없던 일로 하였고 저희는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시어머니는 잘해주었고 결혼 전에 한번 대판 결혼을 안 하겠다고 뒤집은 뒤로부터는
시어머니도 잠잠했죠. 그렇게 평화로울 줄만 알았습니다. 결혼을 했어도 저에 대한 생활은 달라질 것이 없었기에 열심히 진료를 보는 일상이었어요. 한참 진료실에서 진료를 보고 있는데 직원이 저에게 와서 난감하다는 듯이 말을 했어요. 저 역시 난감하긴 마찬가지였고 직원들한테 너무 미안해지면서 참 곤란한 상황이었네요. 원장님 시어머니 오셨는데 친구분들 데리고 오셔서 진료 좀 봐달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예약된 환자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데스크에서 앉아서 무조건 진료 봐달라고 시어머니라고 하시는데 어떡할까요? 어머, 네? 어머님이요? 아, 일단 접수는 해줘요. 미안해요. 원래 이러시는 분이 아닌데. 접수해주시면 제가 잘 말씀드릴게요. 얼굴이 화끈해지면서 약속을 하고 온 것도 아니고 본인 맘대로 친구들을 끌고 와서 며느리가 치과 의사라고 진료를 보러 왔다는 게 진짜 너무 곤란했습니다. 그것도 한창 바쁜 시간에 말이죠. 겨우겨우 예약 환자를 끝내고 진료를 보기 시작했는데 친구분들은 며느리 잘 얻었다며 진료실에서 얼마나 하하호호 되는지 정말 직원들 보기 민망하고 미안한 하루였습니다. 내 며느리잖아. 우리 며느리가 여기 원장. 걱정 말고 진료 보라니까. 내가 시어머니인데 당연히 디스카운트 해주지. 아, 그리고 웬만한 거는 아마 우리 며느리가 돈 안 받을 거야. 그치? 우리 며느리? 내가 우리 며느리 손님 좀 늘려주려고 데리고 왔어. 이 근처에서 모임이 있었는데 그래도 치과 치료는 제때 해야 하잖아. 의사 며느리 두니까 너무 좋네. 아이고, 너 말년에 복 터졌다. 의사 며느리 둔 덕에 이렇게 떵떵거리고. 잘 부탁해요, 의사 선생님. 잘한다고 소문났어. 일단은 어머님 체면 때문에 아무 말 없이 치료를 다 해드렸고 돈도 반값도 못 받았어요. 직원들 표정도 안 좋아졌고 그렇게 친구분들이 다 가신 후에 어머님께 따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님은 제 말이 기분이 나쁘신지 화를 내더라고요. 어머님, 이건 좀 아닌 것 같네요. 이렇게 무턱대고 상의도 없이 찾아오셔서 예약 환자들 다 밀리게 하고 저한테 미리 말씀을 해주셨으면 제가 시간을 빼놨을 텐데요. 오늘 같은 일 2번은 없었음 해요. 저도 여기 직장인데 직원들 눈치 보이네요. 뭐야? 아니, 직원 눈치는 보고 시어머니 눈치는 안 보이니? 직원들이야 네가 월급 주고 쓰는 건데 네가 눈치 볼 게 뭐가 있어? 지네가 하라면 하는 거지. 그리고 내가 의사 며느리 둬서 뭐하니? 너 어차피 혼수도 별로 안 했잖아. 그런데 내가 이런 것도 못 누려? 결국 혼수 얘기세요? 오늘 뭐 우울증 약 드신 거예요? 그때 얘기 다 끝났잖아요. 그럼 애당초 결혼 왜 시켰는데요? 어머나, 얘 말하는 것 좀 봐. 너 내가 그때도 말했잖아. 네가 우리 아들보다 돈을 더 벌어도 집안 차이가 난다고. 그럼 더 잘해야지. 한부모 가정에 어렵게 자라가지고 돈이 좀 없어서 그렇지. 우리 집안 뼈대 있는 가문이야.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을 것 같아 말을 중단했고 제가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자 어머님도 다음에 또 오겠다며 가셨고요. 그렇게 어이없는 시어머니 행동이 지속되었지만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할 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죠. 어머님은 애초에 제 의사 타이틀을 보고 결혼을 허락하신 거고, 속으로 엄마와 단둘이 산 저를 업신 여기셨던 거예요. 모든 걸 알고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끈질긴 남편의 매달림으로 차마 이혼을 하지 못했고, 밀양에 계시는 우리 엄마, 혹시라도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혼을 했다고 하면 분명 자책하실 것이 뻔했기에 꾹 참았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다스리면서 어차피 지금 돌이켜도 달라질 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애써 인내하고 다스렸어요. 그 이후부터는 시어머니와 자꾸 부딪혔는데 결혼 후 갑자기 돌변한 시어머니 태도가 당황스럽지만 남편이랑 둘이 사는 거니 너무 심한 거 아니면 넘어가기로 했어요. 우리 의사 며느리 이번에 내 생일에 용돈 얼마 줄 거니? 너 우리 아들보다도 돈 잘 버는데 나 기대해도 되는 거지? 엄마는 무슨 그렇게 돈을 대놓고 우리가 알아서 상의해 볼게요. 그리고 지혜도 힘들게 일하는 건데 그렇게 말하지 마요. 힘들긴? 의사니까 떵떵거리고 일하더구먼. 그때 보니까 직원들도 깍듯이 대하고 아주 편해 보이던데? 남들이 의사 며느리 봤다고 용돈 얼마 받냐고 물어보더라. 그런데 내가 조금 받았다고 해봐라. 며느리 욕하는 거야. 아니? 진짜 황당했고 업신여기다가도 용돈 드려야 할 때 남들 앞에서 보일 때는 우리 며느리 하는 황당한 꼴을 눈앞에서 봐야 했습니다. 아무리 시자들은 잘해줘도 소용없다지만 시어머니 하루에도 몇 번씩 오락가락하는 변덕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남편은 무조건적으로 저의 편을 들어주어서 그나마 남편 때문에 이혼을 참았던 것 같아요. 어머님, 필요할 땐 우리 며느리고 제가 조금이라도 어머님 신기를 건드리면 한모모 가정 밑에서 자랐다고 하시네요.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그리고 용돈 부분은 진우 씨랑 상의해 볼게요. 지금 딱 얼마 드리겠다고 장담 못 하겠네요. 뭐? 아니, 왜 장담을 못 해? 그냥 얼마 주겠다고 얘기하면 되는 걸 가지고. 그리고 너 그 돈 벌어서 혹시 친정집에 다 갖다 바치는 거니? 네가 뼈를 묻어야 할 곳은 우리 집이라고. 시집을 왔으면 이 집에 봉사해야지. 어디 친정에? 아, 엄마, 그만해. 지혜야, 너도 그만해. 내가 미안하다. 엄마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실 거면 돌아가세요. 왜 괜히 오셔서 지혜랑 저 사이 분란만 만드냐고요. 그러실 거면 아예 가셨음 해요. 용돈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알아서 챙겨 드릴게요. 참나, 넌 좋겠다. 이렇게 할 때마다 편들어주는 신랑도 있고 아주 조정 잘 해놨어. 어디 내 생일에 기대하마. 남편이 겨우 말려서 시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제가 남편에게 다신 시어머니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며 화를 내자 알겠다는 식으로 저를 달래주었고요. 그리고 결혼 후 처음으로 밀양 사는 엄마가 집에 오시기로 했던 날이었어요. 결혼하고 신혼집 한번 제대로 구경시켜 드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엄마를 한번 꼭 모셔서 식사 대접을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엄마, 힘드니까 우리가 모시러 가도 되는데 혹시 꼭 버스 타지 말고 KTX 타고 택시 타고 와요? 알겠지? 돈 걱정 말고. 아유, 알겠다니까. 그나저나 우리 딸이 좋아하는 매실도 가져가야겠다.
너 이거 장아찌 무치면 밥 한 공기 뚝딱이잖아. 엄마표 매실장아찌면 진짜 좋긴 하지. 근데 그걸 어떻게 들고 오게? 너무 힘든 거 아니야? 오는 것도 지칠 텐데. 다 엄마가 알아서 할게. 넌 걱정 마. 오래간만에 우리 딸 볼 생각에 엄마가 너무 신이 나는구나. 그럼 끊자. 일찍 자야 가지. 그렇게 들뜬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너무 좋았고, 엄마는 다음날 출발했다는 문자를 한 통 하시고 저희 집에 오시고 계셨어요. 원래 같으면 저녁 진로까지 다 끝내고 집에 가서 저녁에 엄마를 보는 거였지만, 그날은 1시간이라도 빨리 엄마를 보고 싶어 일부러 점심까지만 예약 환자를 받고 예약을 받지 않는 날이었어요. 그래도 엄마에겐 저녁에 간다고 했었고, 그날 오전 진료만 하고 집으로 향했죠. 가뜩이나 힘들게 올라온 엄마를 볼 생각에 신이 나서 현관문을 연 순간 제 눈에 펼쳐진 건 아주 황당한 광경이더라고요. 밀양 사는 엄마가 7시간을 들고 온 매실통 전부를 개수대에 버린 시어머니가 제가 온 줄도 모르고 엄마에게 막말을 퍼붓고 있더라고요. 그 와중에 엄마는 아무 말도 못하고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요. 이딴 쓰레기는 왜 가져오는 거예요? 아유, 누가 이런 걸 먹는다고? 그리고 사돈, 애들 없을 때 애들 집에 들락날락 하시면 안 되죠. 내가 와봤으니 다행이지. 아니, 도둑 고양이도 아니고 어딜 함부로 들어와서 앉아있어? 나 원참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네.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애가 먼저 집에 와 있으라고 해서요. 그리고 우리 애가 이 매실을 참 좋아하거든요. 에구머니나 아까워서 어떡한담. 아유, 사돈, 그래도 그렇지 이 아까운 매실이 무슨 적이라고 이렇게 개수대에 버리시는 거예요. 아유 참. 엄마는 거의 울먹거리면서 주저앉아 계셨고,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에게 훈계하듯 본인 집처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순간 정말 눈이 뒤집힐 것 같았고, 전 그 자리에서 바로 성큼성큼 어머니에게 다가가 개수대에 있던 매실들을 전부 얼굴에 쏟아 던져버렸어요. 시어머니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저희 엄마도 너무 놀라서 얼음이 되어버렸는데, 정말 화가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불청객은 당신이지. 어디서 주인집 행세야? 우리 없을 때 살쾡이처럼 몰래 이렇게 드나들었어요? 우리 엄마가 내 집 오는데 뭐라고요? 들락날락 거리지 말라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그동안 어이없는 일 수두룩 빽빽이었지만 진우 씨 때문에 다 참았어요. 더 이상 참을 이유도 없고 여기 내 집이니까 당장 나가요.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아끼는 아들이랑도 끝낼 거니까 그런 줄 알아요. 뭐야? 아니 너 진료 시간인데 왜 집에 온 거야? 뭐 끝내긴 뭘 끝내? 감히 이혼을 한다는 거야? 네가? 우리 아들 이혼남 만들고 네가 잘 살 것 같아? 절대 안 되는 줄 알아. 이혼은 무슨? 우리 가문에 먹칠할 수 없어. 알겠어? 그리고 내가 뭐 틀린 말 했니? 시집을 왔으면 여자가 시집에 봉사하고 헌신해야지. 어떻게 친정에 더 신경을 쓰냐고? 머리에 든 발상하고는 조선시대세요? 그럼 조선시대 며느리 구해서 같이 사셔요. 난 현대 여성이라 그렇게 못하겠으니. 전 이 말을 끝내고 시어머니를 강제로 이 집에서 내쫓았고,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시모 인생이 일순간 파국을 맞게 되었고, 남편에겐 아무런 잘못이 없었지만 그래도 그 엄마의 그 아들 같았어요. 친정엄마가 옆에서 한참을 말렸는데도 화가 안 풀리더라고요. 큰 트렁크 2개에 남편 짐을 가득 싣고 집 밖에 내놓았고 남편에겐 이혼을 통보하였어요. 아니, 자초지종은 설명해줘야지. 갑자기 이혼이라니.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아. 오늘 장모님 오셔서 우리 저녁 먹기로 한 거 아니었어? 근데 갑자기 왜 이래? 이유라도 설명해줘야지. 내가 납득이 가게. 제발. 얘기라도 좀 하자. 니네 엄마가 말 안 하디? 니네 엄마가 이 집 주인 행세하면서 우리 엄마 내쫓으려고 하더라? 나 그동안 엄청 참았거든. 결혼 전부터 한부모 가정이라고 깔보고 무시하고 돈 받을 때만 헤헤거리는 니네 엄마 너 때문에 참았어. 근데 내가 우리 엄마한테까지 하대하는 니네 엄마를 참아야겠어? 너도 그 엄마의 그 아들일 거 아니야. 너랑도 끝이니까 그런 줄 알아. 이제 이유가 됐니? 남편은 제 이야기에 아무 말이 없었고 그저 문자로 본인이 알아서 해결하고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전 그냥 문자를 씹어버렸고 엄마에겐 엄마가 아니었어도 어차피 매번 이런 일이 반복되어 왔다고 그러니 걱정 말라고 안심을 시켜주었어요. 엄마는 그동안 있었던 제 이야기를 듣고는 화가 많이 나셨고 본인한테 그랬던 건 본인이 못나서 그렇다 치지만 저에게도 그렇게 막말을 했다는 얘기에 참 분노했어요. 그렇게 엄마도 제가 이러고 있을 이유는 없다며 이혼을 지지해 주셨어요. 뻔뻔한 여편네. 나한테까지 내가 못 배우고 못 사니 그렇다 치지만 어디 감히 우리 딸한테 그따구로 해? 내가 그거 머리털을 죄다 뽑아놨어야 되는데 아유 억울해 정말. 우리 딸 마음고생 많았겠네. 왜 엄마한테 얘기 안 했어? 말 좀 하지. 아니야 엄마. 걱정 마. 내가 누구야? 나도 당하지만은 않았어. 그러니까 엄마도 진정해. 그래도 이런 모습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괜히 미안하네. 그래도 걱정하지 마 엄마. 엄마 딸 잘났잖아. 이러고 살 필요 없잖아. 엄만 나만 믿어요. 당분간 여기서 지내 엄마. 나 쉬는 날 맞춰서 내가 데려다 드릴게요. 능력 있는 딸 두고 왜 엄마가 기눌려 있어. 나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준 건 엄마인데. 그러니까 좀 더 당당해져. 내가 엄마 때문에 이렇게 큰 거지. 안 그럼 내가 뭐 별 볼 일 있었겠어? 그래도 엄마는 항상 마음이 편치 않지. 없이 살아서 너 편하게 공부 한번 못 시켜주고 너 공부하랴 아르바이트 하랴 얼마나 힘들었어. 여유가 있었으면 엄마가 병원도 차려주고 집도 해주고 하는 건데 부족한 엄마라서 항상 속상했지. 엄마가 왜 부족해? 이렇게 낳아준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그리고 난 원래 바쁘게 사는 거 좋아해서 그 시절도 좋았어. 엄마랑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며 회포도 풀고 좋은 시간이었고 아예 마음속으로 이혼을 확정짓게 되었어요. 그러고 며칠이 지났고 남편이 병원으로 찾아왔었는데 깔끔하게 본인 엄마와 정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 그 말을 믿지 못했고 어떻게 자식이 부모와 인연을 끊을 수가 있나요? 천륜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에게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하며 이혼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강경했습니다. 무조건 이혼을 할 수 없다고 하며 저에게 사정사정하는데 처음에 무조건 강경하던 저의 마음도 사실 남편을 사랑했기 때문에 딱 끌어낼 수가 없더라고요. 오로지 시어머니 때문이니까 그렇게 남편과 약속했어요. 난 엄마랑 너 중에 선택하라면 당신이야. 그러니까 평생 엄마 안 보고 살아도 돼. 그러니까 이혼하자고만 하지 말아줘. 장모님께는 내가 사과드릴게. 내가 당신 성격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이럴 일 절대 없을 거야. 그러니까 나 생각해서 한 번만 봐주라. 내가 싫은 건 아니잖아. 우리 엄마 때문이지. 그럼 깔끔하게 내 인생에서 엄마만 도려낼게. 그러니까 제발. 깔끔하게 도려낼 수 있을까? 중간에 흐지부지 돼서 다시 보게 된다면 그땐 이혼이야 정말로. 나 한다면 하는 거 알지? 당신 약속 믿을게. 그러니까 나 실망시키지 말아줘. 알겠지? 그리고 이사 가자. 어머님이 찾아오는 것도 싫으니까. 남편과 이사까지 가기로 합의를 받고 남편이 어머님께 어떻게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날이 있고 어머님은 제 병원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아들과 엄마 사이를 갈라놨다며 말하면서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을 잃었으니 어머니는 인생 파국을 맞으신 거나 다름없었죠. 그렇게 제 병원에서 생태를 쓰며 소리를 지르고 있을 때 어머님 친구분들이 치료를 받으시러 오셨어요. 어머님 친구분들은 그날 이후로 제 진료가 마음에 든다며 꾸준히 병원을 다니시고 계셨거든요. 네가 감히 이래도 되는 거야? 여기 원장이 나랑 우리 아들 갈라놨다고 전륜을 끊어놓는 나쁜 것이 병원 운영해도 되는 거야? 이러시지 마세요. 안 그럼 경찰 부를 거예요? 원장님이 더 그러시면 경찰 부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돌아가세요. 천하의 나쁜 것. 한부모 밑에서 자란 것이라 본데 없이 자라서 아주 어른한테 하는 싸가지 봐. 내가 널 용서할 것 같아? 아니, 얘, 너 여기서 뭐하니? 나 오늘 김 원장한테 치료받으러 왔는데 전륜이고 뭐고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응? 어머. 네가 여긴 웬일이야? 아휴, 아니 우리 며느리 병원인데 며느리랑 좀 다툼이 있어서 신경 쓸 거 없어. 네 며느리가 너한테 잘못할 게 뭐가 있어? 똑똑하지, 시댁이 잘하지, 우리 치료까지 잘해주는데 너도 참 너무 바란다. 그렇게 욕심 부리지 마. 솔직히 진우에 비해서 김 원장 너무 아깝지 않니? 네 아들이라 그러나 본데 너 너무 그러면 벌 받는다. 네가 뭘 알아? 얘가 얼마나 무서운 애인 줄 아니? 나랑 우리 아들 전륜을 끊는 애라고. 근데 내가 눈이 안 돌게 생겼어. 김 원장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우리가 널 모르니? 너 허세 있고 아주 보이는 거에 신경 쓰는 애잖아. 김 원장이 오죽하면 그랬겠어. 얘, 김 원장 같은 며느리도 없어. 그러니까 너도 좀 그만해라. 우리 다 김 원장 편이야. 널 너무 잘하니까. 알겠어? 어머님 친구의 일침에 시어머니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셨고 직원이 바로 경찰을 불렀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영업을 방해한 죄로 병원에서 쫓겨나고 말았고, 그 모습까지 그대로 친구분들이 보고야 말았습니다. 아줌마들의 입김이 얼마나 무서운지 시어머니의 만행들이 점점 소문이 났고 동네에서도 유명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며느리 덕 보려고 쥐잡듯이 잡다가 아들한테 버림받은 어머니로 말이에요. 그 무엇보다도 민심을 잃고 아들을 잃은 것이 최고의 벌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시어머니 친구분께 듣기로는 동네를 다니다가도 친구도 잃고 아들도 잃었기 때문에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해요. 그리고 시어머니 친구들 또한 그동안 시어머니 비위 맞추느라 사실 손절하려 했다고 하는데 참 가관이었습니다. 어머님은 그 길로 병원에 다신 찾아오지 않았고 저희는 집도 이사해서 어머니와는 아예 왕래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나마 시아버님과 남편은 간간히 통화를 하는 것 같지만 그 외에 시아버님도 재볼 면목이 없다며 따로 연락을 하시진 않고요. 인생은 진짜 치열하고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누군가 쉽게 이용하려고 했다는 게 참 지금 생각해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다행히 시어머니 일이 엮이지 않으니 저와 남편 사이는 너무 좋아졌고 처음에 엄마도 많은 걱정을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잘 됐다며 더 좋아하십니다. 시어머니가 데려온 친구분들이 처음엔 야속했지만 오히려 지금은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시어머니를 병원에 얼씬도 못하게 하니 그것 또한 지금 생각해보면 웃음이 나네요. 늘 진료에 치여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오늘은 시간이 나서 제 이야기를 써보니 참 그때 그랬지라는 마음이 드는 하루네요. 그래도 지금 모든 게 해결됐으니 다 괜찮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바쁜 시간 쪼개서 제 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에 살고 있는 37살 여자입니다.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정신없는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누군가가 찾아왔다는 말에 휴게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낯이 익은 한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제대로 들지 못하길래 확인을 해보니 저와 연관이 있던 사람이더라고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과거의 기억들이 전부 다 떠오르기 시작했고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네요. 그때의 일이 벌써 5년이나 흘러버렸지만 좋은 기억은 아니었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시댁에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모든 게 잘못되었고 저에게 전쟁을 선포한 형님은 마주치기만 하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사람처럼 달려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광경을 불구경하듯 지켜보던 시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누가 봐도 형님의 태도는 잘못되었는데 나무라지 않는다는 게 너무 서운하게 다가왔었죠. 그래서 참다 못해 제가 직접 입을 열어 형님에게 불만을 털어놓게 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네요. 형님, 솔직히 지금 상황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돼요. 어떻게 이 모든 걸 혼자 다 해결을 해요? 같이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왜 동서를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내가 따로 할 일이 있다는 거 몰라? 이런 건 이제 막 이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온 동서가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나도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명절 때마다 주방에서 보냈는데 그래도 형님은 어머님이 같이 도와주셨잖아요. 저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무조건 제 앞에 던져주기만 하시니까 서운해서 그런 거죠. 제가 처음 인사드리러 왔을 때 형님이 그러셨잖아요. 앞으로 동생처럼 잘 대해주시겠다면서요.
그런데 그 일랑 결혼하고 나서부터 저는 시댁에 올 때마다 노동만 하고 있는걸요.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눌 수도 없고 아버님 어머님께 인사드린 뒤 곧장 주방에 들어가서 집에 돌아갈 때까지 나오지 못한다는 건 제가 상상했던 결혼 생활이 아니었다고요. 형님이랑 어머님과 함께 웃으면서 지내고 싶었지. 매일 얼굴만 보면 눈치 보고 제대로 말도 붙일 수 없는 이런 분위기를 원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형님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한 건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제가 마음에 안 드신 거예요? 애초부터 동서가 인사하러 들어왔을 때 마음에 들지 않았어. 그런 거 왜 있잖아. 보면 볼수록 계속 싫어지고 밉살스러운 사람들. 동서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한 사람인 거지. 얼굴만 봐도 하루 일과를 망칠 정도로 정말 마음에 안 든다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동서가 나한테 하는 행동 봐봐. 내 눈은 틀리지 않았지?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시키는 거 묵묵히 하면 얼마나 좋아? 그거 조금 했다고 불만 가져서는 입은 남산만하게 나와서 나한테 지금 온갖 인상은 다 쓰고 있잖아. 남편과 결혼을 하고 시댁 식구가 된 순간부터 제 인생은 뒤집어져 버렸어요. 분명 인사드리러 갔을 때는 모두가 저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여주셨는데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저를 보며 웃어주시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만큼 제가 받는 대우는 마당에 풀어놓은 개만도 못했습니다. 결국 계속되는 불만들이 형님과 언성을 높이게 되었고 마당에 계시다가 들어오신 시모가 저희가 다투고 있는 광경을 목격하시면서 기분 좋은 날 서로 조심하지 않는다면서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화를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새아가니가 잘 좀 했어야지. 우리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도 모르면서 식구가 된 지 얼마나 됐다고? 입이 대빨 나와. 첫째가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네가 알아서 다 할 수 있겠니? 어떻게 하는 건지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 어머님, 알려주는 거랑 무시하는 건 엄연히 다른 거라고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손가락으로만 지시하는데 제가 뭘 알겠어요? 당연히 형님은 먼저 들어오셨으니까 어떤 식으로 일을 하면 되는지 다 알고 계시겠죠. 그렇다고 저한테 웃으면서 배울 수 있게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분위기를 점점 더 안 좋은 방향 쪽으로 몰고 가시는데 제가 안 답답하겠어요? 이래서 요즘 것들이 버릇이 없다는 거야. 옛날 같았으면 지금 이 상황에서 바가지가 머리 위로 수십 차례 왔다 갔다 했을 거다. 네가 우리 집안의 제일 막내이면 군소리 하지 말고 조용히 시키는 것만 하다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야. 한 번만 더 첫째한테 불만 섞인 말을 꺼낸다면 그땐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니 앞으로 행동 똑바로 해라. 알겠니?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야. 저는 할 말을 잃어 시모가 저에게 화를 내는 모습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솔직히 중간 위치에서 완급 조절을 해 주실 줄 알았는데 시모는 무조건 형님의 편만 들어주셨어요. 친구들은 시댁에 가면 살쪄서 돌아온다는데 저는 되려 살이 빠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땀 흘리며 노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서운했었고 거실에서 웃고 떠드는 소리를 주방에서 듣고 있자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버려 음식 준비를 하기가 힘들어 주저앉아 눈물을 훔쳤는데 그걸 본 형님의 큰 아들이 거실로 달려가 큰 소리로 제가 눈물을 보이고 있다는 걸 알렸고 시부와 대화를 주고받고 있던 남편이 급하게 주방으로 달려왔네요. 당신 지금 울어? 무슨 일 있었던 거야? 갑자기 왜 그러는 건데? 진정하고 나한테 말을 좀 해봐. 음식이 잘 안 되는 거야? 당신은 나한테 관심이 있기라도 해? 어머님이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화를 내고 가셨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고?
내가 아버지랑 나갔다가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무슨 상황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 내가 옆에서 도와줄 테니까 그만 울고 얘기해봐. 뭐 때문에 그러는 건데? 혼자서 주방일 해서 그런 거야? 나한테 말을 해야 내가 알지. 네가 왜 주방으로 들어가 있는 거야? 당장 나와라. 애도 아니고 나이가 몇인데 질질 짜고 있어? 제가 상상했던 결혼 생활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겪고 있는 제 자신에게 너무 짜증이 나서 답답한 마음에 눈물이 흘렀던 건데, 그걸 형님의 큰 아들이 구경거리 난 것처럼 얘기해서 집안의 분위기는 상당히 무거워졌고, 시모아 형님은 인상을 쓰며 저를 못마땅하게 쳐다봤어요. 남편은 한숨을 쉬면서 사태 수습에 나섰고 저를 방으로 데려왔네요. 그리곤 묵묵히 저를 바라보던 남편은 조용하게 말을 꺼냈고, 듣고 있던 저는 예상하지 못한 말에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내가 봤을 때 당신이 아직 우리 집안에서의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 다들 좋으신 분들인 거 당신도 잘 알잖아. 좋으신 분들이라고? 그건 내가 인사드리러 갔을 때 얘기지. 어머님이랑 형님은 나를 그냥 일하는 파출부 정도로만 생각하신다고. 그건 오해야. 좀 전까지만 해도 같이 대화 나눌 때 당신이 아직 적응을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다고 얘기하셨어. 그만큼 당신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잖아. 사람마다 대하는 방식은 각자 다르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나랑 결혼하고 상상했던 그런 생활과 대우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 거야. 그것 가지고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어느 정도 기준치를 낮추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모두 화목하게 지내고 있는데 유독 당신만 지금 예민한 거 알지? 남편이 저에게 하는 말들을 듣고 있는데 어이가 없었어요. 저를 생각하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결국 시모와 형님을 두둔하면서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어요. 제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얘기했으면 어느 정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해야 되는데, 저 혼자만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남편까지 똑같아 보였습니다. 저에게 첫 명절은 정말 최악이었고, 여우같이 행동하는 형님의 얼굴을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았어요. 사람이 이렇게까지 정 떨어질 정도로 쉽게 느껴졌던 건 처음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건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요. 남편은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이면서 제 말을 흘려 들었고, 귀찮다는 듯한 표정을 보이면서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사에서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동료들에게도 명절날 어떤 식으로 보냈냐고 물어보면 축제인 것 마냥 모두 둘러앉아 함께 음식 만들고 즐겁게 보냈다며 결혼 생활에 만족을 하고 있었어요. 반대로 제가 겪은 상황을 풀어놓자 모두들 경악을 하면서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있냐고,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게 놀랍다면서 경악을 하고 있었네요.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잘못되지 않았고 시댁집안과 형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그때 확실하게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이 문제를 바로잡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더 이상 노력조차 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으니까요.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시모와 형님이 저에게 평소처럼 대해주셨다면 이 결혼하지도 않았을 텐데, 그때와 다르게 180도 바뀌어버린 모습들에서 알 수 있었던 건 남편이 결혼을 하지 못할까봐 어쩔 수 없이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냥 받아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점점 그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꽉 채우게 되었던 건
때 되면 모이게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저는 투명인간 취급을 당했었고, 남편은 껌딱지처럼 시모한테 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려는 애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만나오면서 알고 있던 남편의 모습과 전혀 알지 못했던 행동들이 튀어나올 때면 이 결혼이 오래가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곧 깨질지도 모를 얇은 유리판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것 같은 결혼 생활을 힘들게 유지해오고 있던 어느 날, 하나의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시부모님께서 주말에 식사나 같이 하자고 모두를 부르셔서 어쩔 수 없이 시댁으로 가던 도중 갑자기 접촉사고가 나게 되면서 남편이 보험 처리를 하느라 예상 시간보다 조금 늦게 도착하게 되었고, 형님네와 시부모님께서 먼저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마당에서 아주버님이 고개를 굽고 계시길래 남편이 일손을 거들었고, 저도 상위에 부족한 음식들을 다시 채워둔 뒤에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형님의 큰 아들이 계속해서 저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저희가 늦게 도착해서 눈치가 보이는 상황 속에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을 하려 했는데, 평소에는 저와 말도 제대로 하지 않던 아이가 계속 반말로 말을 붙이길래 처음에는 받아주다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른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조용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어른들한테는 존댓말을 해야 된다고 좋게 설명을 해준 순간 형님 큰 아들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형님에게 달려가더니 제가 혼을 냈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면서 분위기를 안 좋게 흘러가게 만들었습니다. 얘가 반말을 섞어가면서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지금 그렇게 콕 집어서 애를 혼내야 되겠어? 동서가 어른이면 좋게 설명을 해주던지 타이르면 될걸. 눈물까지 흘리게 만들어야 돼? 내가 한동안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젠 우리 가족을 만만하게 보는 거야? 그러는 동서는 어른에 대한 공경을 한 적이라도 있어? 말만 하면 불만이 한가득이면서 그럴 만한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어머님, 저 동서 때문에 불편해서 못 살겠어요. 어머님 댁에 편하게 와서 쉬다가 가려 했는데 이게 뭐예요? 동서가 오자마자 분위기 전부 다 망쳤잖아요. 저 정말 못 살겠어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제 아들이 잘못했나요? 지금 여기에 너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도 가만히 있는데 마당에 있는 개만도 못한 것이 어디서 장손을 가르치려 들어? 제가 혼을 냈겠어요? 그냥 어른들한테는 존댓말을 해야 되는 거라고 좋게 얘기한 것밖에는 없다고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모는 듣기 싫다며 갑자기 제 얼굴에 뺨을 내리쳤고, 제가 왜 시모에게 뺨을 맞아야 하는지 몰라 당황해하면서 멍하니 쳐다봤어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더 어이가 없었던 건 남편의 행동이었죠. 제가 결혼 생활하는 동안 계속해서 참고 지내고 있었다는 걸 뻔히 알면서 그 상황 속에 제 편이 되어주기는커녕 남편은 뺨을 내리친 시모의 편을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형님은 기세 등등해져서는 지금의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는지 더욱더 큰 소리로 저를 몰아갔어요. 그리고 이런 와중에 시부와 아주버님은 자리에 앉아 술잔을 부딪히며 불구경하듯 웃으면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 정도일 거라곤 생각 못했었는데 집안 전체가 정신 나갔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더는 상대하고 싶지도 않아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남편이 제 팔을 강하게 잡았네요. 지금 어딜 가는 거야? 당신이 이런 분위기를 만들었으니 죄송하다고 먼저 머리를 숙여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어른한테 반말을 계속하길래
좋게 얘기한 것밖엔 없는데 그게 뺨을 맞을 만큼 잘못됐다는 거야? 여기에서 단 한 명이라도 당신이 잘했다고 편들어주는 사람 있어? 없잖아. 그럼 자기가 잘못한 걸 인정할 줄도 알아야지. 그걸 지금 우리한테 잘못을 돌리는 거야? 내가 얘기했지. 모두들 좋으신 분이라고. 당신만 잘하면 된다고 몇 번이나 말했었잖아. 회사 사람들한테 내가 겪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뭐라는 줄 알아? 당장 그 집안에서 뛰쳐나오라고 하더라. 당연히 다른 사람들도 내가 잘못했다면 현실을 받아들이고 살았었겠지. 그런데 다들 아니라잖아. 당신들이 잘못하고 있는 걸 왜 내 탓으로 돌리는 건데? 나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고 싶지 않으니까 여기에서 우리 인연 마무리해. 네가 뭔데 내 아들과의 인연을 결정짓는 건데? 이혼이 말처럼 쉬운 줄 알아? 버릇없이 행동했으니 당연히 시애미가 혼낼 수도 있는 거지. 지금 그거 가지고 이혼을 하겠다는 거니? 제발 네가 잘못한 건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거라. 저러니 이쁨을 받지 못하는 거지. 어머님, 제가 처음 인사하러 왔을 때 얘기했었잖아요. 분명 집안에 불화를 일으킬 것 같다고요. 더는 듣고 싶지 않아 제 팔을 잡고 있던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대문을 나서면서 시댁 집안과의 인연을 끊어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고 2번 다시 시댁 집안과 마주치고 싶지 않았어요. 더 오래 끌지 않고 하루라도 빨리 정리한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된 삶이 너무나 감사하게 느껴졌고 열심히 회사 일을 하며 평범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던 어느 날 퇴근하려고 건물 밖을 나오는 순간 남편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혼한 마당에 왜 저한테 찾아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아 제 갈 길 가려는데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거리에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영문도 모른 채 다짜고짜 무릎부터 꿇은 남편 때문에 당황스러워 급하게 자리를 피하려는데 제 앞에 시모가 나타나 제 양손을 잡더니 그동안 몰라봤다며 저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잘못을 했다며 눈물까지 보이고 계셨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남편과 시모의 행동은 저를 난처하게 만들었어요. 시모는 한 번만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며 계속해서 애원을 하시길래 주변에 보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서 일단 조용한 카페로 들어가 왜 저희 회사 앞에까지 찾아오셨는지 여쭤보게 되었네요. 내가 그동안 너를 몰라봤다. 그 뱀 같은 첫째한테 우리가 전부 속아 넘어간 거였어. 중간에서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이간질 시키려 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다니까. 그동안 내가 너무 모질게 대했던 건 용서해다오. 지금 내 큰아들과 큰며느리가 둘이 이혼하겠다고 난리도 아니다. 글쎄, 몰래 바람 피우다가 걸린 거 있지? 그동안 내 큰아들 몰래 딴 살림을 차리고 있었더라고. 큰며느리 걔는 용서받을 수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선택해야 하지만 너는 다른 상황이었잖아. 우리가 몰랐던 것 뿐이고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많았었는데 우리가 몰라봤었다. 지나간 일은 전부 잊어버리고 내 아들과 다시 새 출발하면 안 되겠니? 그래, 우리 엄마 말처럼 그때 잠깐 삐걱거린 것 뿐이지 좋았던 적도 많았잖아. 이혼을 냈어도 다시 재결합하면 문제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 형님의 빈 공간을 저보고 채우라는 말이잖아요. 제가 다시 어머님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가
몸종으로 살라는 말 아닌가요? 절대 힘든 일 같은 거 시키지 않을 테니까 내 아들과 다시 시작만 해줘. 너 아니면 우리 아들이 누구랑 새 출발을 하겠니? 형님이 바람을 피우고 있던 게 아주버님께 들켰는지 이혼을 하겠다고 결정을 내렸던 것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아쉬운 대로 저에게 달려오신 게 눈에 훤히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시모 혼자 명절 때나 행사 때 집안일 하는 게 무리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었겠죠. 그런데 저와는 대화로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다고 판단을 했었는지 회사 앞에까지 찾아와 용서를 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어떤 집안들인지 충분히 겪어왔는데 또다시 그곳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2번 다시 회사 앞까지 찾아오지 말라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날 이후 시모와의 인연을 완전히 끝낼 수 있었네요. 정말 웃겼었죠. 한 가족이었을 때는 함부로 대했으면서 막상 제가 떠나고 공백이 생기게 되니 아쉬워서 찾아왔다는 게 눈에 훤히 보였습니다. 형님은 저에게 온갖 잘난 척은 다 하더니 정작 본인은 뒤에서 호박씨를 까고 있었다는 게 정말 어이가 없었네요. 그날 이후 2번 다시 연락이 오지 않았고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니 어느새 몇 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세상 참 좁은 게 장례식장에서 누군가가 오열을 하고 있는 목소리가 낯이 익어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장례식에 관심을 두게 되었어요. 제가 장례식장에 가게 된 이유는 직원 한 분이 건강상 문제가 생겨 세상을 떠나시는 바람에 장례식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하필 그곳에서 낯이 익은 목소리에 이끌려 걸음을 옮기게 되었고 확인을 해보니 시댁 식구들이 오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형님이 급하게 거친 숨을 내쉬며 달려오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몸을 돌려 귀만 기울이며 누가 세상을 떠났는지 확인을 한 순간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시댁 집안의 장손이 영정사진에 걸려 있었고 이 소식을 접하게 된 형님이 장례식장으로 달려온 거였네요. 아주버님과 이혼을 하셔서 소식을 늦게 접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자식이 세상을 떠났으니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터지고 말았습니다. 한참 동안 오열을 하며 눈물을 보였던 형님이 누군가에게 전화가 왔는지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힘겹게 비틀거리며 걸어가길래 그 뒤를 밟았고 경악할 만한 전화 통화 내용을 듣게 되면서 떨리는 손으로 형님의 목소리를 녹음하게 되었네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어? 그냥 데려오겠다고 했었잖아. 엄마 찾겠다고 돌아다니는 바람에 사고가 나서 세상을 떠났는데 당신은 애 아빠인데도 마음이 아프지 않아? 어떻게 장례식장을 안 올 수가 있어? 우리 아들이 세상을 떠난 거라고. 어차피 그 사람이랑 이혼했고 이제는 상관없는 사람인데 뭐가 그렇게 중요해? 우리 관계 저 집안이 전부 다 알고 있잖아. 빨리 서둘러서 장례식장으로 튀어와. 안 그럼 내가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알겠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충격적이게도 형님의 큰 장소는 시댁 집안의 피가 섞이지 않은 남의 자식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시댁 집안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고 형님만 이 사실을 숨기고 있었네요. 아이가 세상을 떠난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형님이 이 사실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한 끝까지 모르게 되는 사실이라 제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만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시댁 장례식에 화환을 하나 보냈고 제 이름과 직함을 작성한 뒤에
다른 문구를 새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화환을 받게 된 시댁 집안은 장례식장에서 난리가 나고 말았네요. 형님이 모습을 드러내자마자 시모는 머리채를 잡으며 난리를 치게 되었고, 이 모든 게 제가 꾸민 일이라며 난리를 치고 있던 형님의 거짓말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그 앞에 나타나 화장실에서 녹음해 두었던 내용을 재생시켰고, 시댁 집안 사람들은 전부 넋이 나간 상태로 혼비백산하고 말았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은 화환 속에 찍혀있는 제 이름과 직함을 보곤 저에게 다가와 장례식장에서 저와 다시 만나주지 않겠냐고 하루도 빠짐없이 저를 생각하고 있다며, 분명 사원이었는데 언제 과장까지 달게 된 거냐고 저를 다시 보게 되었다면서 장례식장에서 재결합하자고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형님은 저를 노려보면서 용서하지 않겠다고 난리를 쳤지만 잠시 뒤 저에게 무릎을 꿇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었네요. 시댁 식구들이 전부 장례식장에서 나가버리는 돌발 행동을 하셨어요. 자기들 피가 섞이지 않은 아이의 장례식까지 해줄 수 없지 않냐며 형님에게 알아서 하라며 모두들 떠나셨고, 형님은 가진 게 없으셨는지 저에게 갑자기 손을 벌리며 돈을 빌려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아주버님과 이혼하고 바람 피우던 남자와 함께 살았지만 돈을 물 쓰듯이 쓰던 남자 때문에 남아있는 게 없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저에게 부탁하는 입장이 되었네요. 하지만 제가 형님에게 돈을 빌려줄 만큼 좋은 사이도 아니었고, 불과 몇 분까지만 해도 저를 용서하지 않겠다며 이를 갈았기 때문에 형님의 본성을 숨기고 있다는 걸 직감한 저는 등을 돌려 장례식장을 나오게 되었네요. 그날 이후 2번 다시 마주칠 일 없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저희 회사에 형님이 직접 찾아왔어요. 휴게실에서 고개를 떨군 채 저를 기다리고 있던 형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돈을 좀 빌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장례식장을 떠나고 어찌어찌 돈을 빌려 해결은 했지만 바람 피우던 남자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노름으로 사채까지 썼다며 더 이상 돈 나올 구멍이 없어 다시 한번 찾아왔다고 과거의 잘못에 용서를 빌면서 돈을 빌려달라며 제 앞에서 오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딱해 보이긴 했지만 형님이 선택한 길을 제가 해결해 주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사람 앞일 한 치 앞도 모른다지만 그동안 저에게 조금이라도 잘해줬다면 동정이라도 생겼을 텐데 그런 마음조차도 생기지 않더라고요. 앞으로 평생 자신이 선택한 길에 대해 후회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